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채권 관련된 영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만들어 드리는 영상은 2020년 10월 10날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쉽게 말하면 돈이 채권 쪽으로 흐르고 있죠. 채권 쪽에서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 저희들한테 이제 그 제시된 그 자산 운용사의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좀 쉽게 설명드릴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공채 분할 매수 전략을 쓰는 건데요. 왜 그러면 이게 채권 투자 쪽으로 관심이 많냐?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흘러가는 쪽으로 나도 같이 따라서 붙으면 돼요. 내가 뭐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돈이 어디로 가냐, 그걸 보세요, 그걸. 그걸 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기관하고 고액자산과는 이미 국채로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고액자산가에는요, 수많은 PB들이 붙어요. 수많은 PB들이. 각 증권사에서 굉장히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정보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쪽으로 정보를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받고 싶으면 내가 돈이 많아야 돼요. 또는 내가 돈 많은 사람들과 같이 끼어들어가야 돼요. 이건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갑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나는 보고 그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쫓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미 그 6월 달에 그 국고채를 뭐 3,238억을 샀다네요. 개인 투자자가. 기관 빼고 개인 투자자가. 다 돈 많은 사람들겠죠. 이 사람들이 3,238억을 샀대. 이게 근데 5월 대비 한 200%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게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인데 10월 달에는 얼마나 더 증가를 했겠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이 채권형 펀드 관련된 운용사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는데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럼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 그럼 왜 이쪽으로 가느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때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뭐예요? 안정성, 수익성이에요. 예, 안정성, 수익성입니다. 국공채니까 안전하죠. 안전하고, 수익성 부분에서 최근에 국공채 금리가 3.47%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땡큐잖아요. 3.47이면 어딥니까? 예전에 은행 금리가 몇 프로였어요? 1.5%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3.47 준다는 게 국공채가. 땡큐입니다, 땡큐. 예. 거기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리가 하락할 것 같거든. 경기 침체로. 그러면은 채권에서 생기는 매매 차익,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왜 안 들어가겠어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돈이 몰리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항상 이걸 제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유형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감독원에서 하라고 한 겁니다. 자, 투자 원금과 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투자 수익 및 정보의 오류 등에 따른 순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고 저희 소속 직장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거 수익률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꼭 제안서를 받아보시고 설명서를 받아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VI 자산운용에서 만든 제안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국채를 분할 매수해서 목표 전환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한 8%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8%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딱 끝내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모집은 뭐 2022년 10월 17일에서 2022년 10월 28일까지 모집을 한다네요. 마지막 한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봅시다. 왜 국공채냐, 아니 국채냐, 채권이냐, 이걸 말씀드리면 넥스트 스테이지,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알다시피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는데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파월이 말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고용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안 간다. 이제 뭐 자기들은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물가만 잡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기 침체를 시키더라도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제 금리를 올렸다가 좀 물가가 잡히면 금리를 떨어뜨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물가를 확실히 꺾어버릴 때까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오씨, 그러면 경기 침체 오는데?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돼? 금리가 하락할 건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채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채권은 아무나 하나? 채권은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부도 날 확률이 높은 것은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신용등급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되는데, 위험한 건 채권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안전한 거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공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국공채처럼 들고 있는데, 자, 채권 투자를 좀 아시려면, 좀 기본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뭐 이걸 3개월 이상 공부를 해서 얻게 되는 지식인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값이에요. 돈의 값. 돈의 값이다 보니까 이게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금의 수요가 없으면 금리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금의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또 정책금리라는 게 있어요. 정책금리. 이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그냥 올렸다 내렸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금리는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상관없이 이제 경기에 따라서 이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리는 장기금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금리와 좀 역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설명을 하면 또 1시간 걸리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왜냐면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고 나하고 내가 돈을 빌리는데 금리 몇 프로 해가지고 만기 얼마에 주고 할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예를 들면 시장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 지금 채권 10,000원짜리로 너고 나하고 계약했는데 지금 그 중간에 이걸 하려면 시장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이 좀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건 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 부인들이 좀 알아서 해주시고요. 금리가 역관계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듀레이션. 투자를 하려니까 머리가 좀 아프시죠? 머리가 아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듀레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설명을 하면 또 1시간이 걸려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금리 변동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예를 들면 1% 오른다. 근데 채권 가격은 1% 떨어진다. 그때 듀레이션은 1이라고 해요, 듀레이션. 근데 금리가 1% 올랐는데 채권 가격은 7% 떨어진다. 변동성이 크죠? 그러면 그때는 듀레이션을 7이라고 하는 거예요. 듀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그거 알으셔야 이제
채권 매매 전략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고 그냥 하시다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연준이 말입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그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게 단기금리예요. 2년짜리 금리죠. 그걸 올려가지고 이제 안 떨어뜨리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금리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자금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하락할 쪽으로, 금리 하락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채권 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좀 아신 다음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이 VIP 자산운용소에서 만든 제안서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제가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은 뭐 어차피 제가 요 자산운용사 지금 뭐 선전도 해주고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어차피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 여기 기준금리 보세요. 기준금리는 지금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약간 뭡니까 이게 이 회색선 올라갑니다. 여기서 패드가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 연준이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3년 뭐 2월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4.5% 아니면 4.7% 그냥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에는 이제 요 다음에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옆으로 갈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채권 시장도 시장이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선반영. 이 시장에 있는 이게 장기채금리 시장금리거든요. 이렇게 먼저 꺾여요. 먼저. 이 기준금리보다 먼저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려고 한다는데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나중에 꼭대기에서 사자. 지금 사지 말고.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이거죠. 왜? 애들 지금 선반영하거든. 예를 들면 2월달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2월달까지 올릴지 이게 더 늘어나서 7월달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전에 뭐 끝이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기준으로 한 2월달 그 정도까지 올린대. 그럼 얘가 선반영해가지고 11월달이 정점일지 10월달이 정점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금리는. 시장금리는 그보다 앞서서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사자. 지금 국채를 사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짠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왜 나중에 안 사고 지금부터 들어가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한테. 기왕이면 기다렸다가 내년 초에 사지.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정책금리고 시장금리는 그보다 선반영 된다는 거예요. 선반영.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게 금리가 뭐 올라가다가 꺾일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하는 겁니다. 현재 여기서 분할 매수. 자, 분할 매수 전략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아무 국민주택 채권 아니 뭐 국공채를 사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듀레이션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분할 매수를 해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이 채권 가격으로 봅시다. 이 빨간 색깔 채권 가격. 여러분이 주식으로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으로 보면 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때 팔아먹고 나온다는 건데 그게 이제 자본 차익인데 이게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 지금 현재가 여기라고 친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하자는 거죠. 분할 매수 쭉쭉쭉 하다가 올라가면 이제 팔아먹고 나오자. 이제 이 전략을 쓰자 하는 거죠. 대상은 뭐 국공채로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공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2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2년짜리 사야 돼? 10년짜리 사야 돼? 이런 고민을 빠지잖아요. 그래서 매매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운용 전략이 나오죠. 운용 전략. 장기채를 교체하고 레버리지 운용 전략으로 금리 하락기에 자본차익 극대화. 이렇게 써 있는데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듀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듀레이션 1년짜리는 채권금리가 1% 변동할 때
채권 가격은 플러스 1% 변동한다. 그렇지만 듀레이션이 7년이라 할 때 금리가 1% 떨어진다 표시했는데요. 금리가 뭐 올라간다 표시해야 돼. 이게 금리가 1% 떨어진다 했네. 금리가 1% 떨면 채권 가격은 7% 올라간다. 금리가 1%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마이너스 7% 변한다. 이게 이제 변동성을 의미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내가 네이버에서 조사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로서,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다. 다른 것 좀 어렵고요. 요거 보세요. 가격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민감도다.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게 올라갈 때는 민감도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민감도가 작은 걸 선택을 하겠죠. 듀레이션이 작은 거. 그렇죠? 듀레이션이 작은 걸 선택해서 분할 매수해서 갖고 있다가 금리가 떨어질 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럼 금리가 이때는 민감도가 큰 걸 선택해죠. 듀레이션이. 그래서 이때는 듀레이션이 작은 걸로 매입했다가 이때는 듀레이션이 긴 걸로 바꿔야겠죠. 이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을 개인들이 할 수 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이 아마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못 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신 분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지 않냐. 그게 이제 펀드에 가입하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글쎄,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참 모르겠는데, 주식에서도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기에 들어선다 하도 이렇게 주가 상승폭이 높은 게 있고, 주가 상승폭이 적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뭐 주도주로 갈아타라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 같은데, 하여튼 간에, 채권에서도 그 금리 변화에 따른 그 가격 변화가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 그건 기간이 짧은 거냐, 기간이 긴 거냐는 다루는데, 그게 듀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짧은 거 선택하냐, 긴 거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략을 잘 써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운영 전략 말씀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뭐 복잡하게 나왔나요? 복잡하게 나왔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는 그 금리가 인상된 것만큼 이자 수익을 얻어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본 차익 치고,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얻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5%의 레버리지 력걸에서 얻는다 하는 레프를 통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프라는 걸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자, 내가 채권을 샀어요. 국공채 샀으면 이걸 국공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레프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채권을 100을 매입을 했어. 그러면 한 50% 정도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빌려. 자금을 빌리는데 조달금리가 마이너스 한 2.5% 정도 들어간대. 그렇지만 빌린 돈으로 다시 채권을 사면 채권이 3.5% 지금 준다 하니 플러스 1%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의 뭐 신용이라고 할까? 뭐 어떻든 간에 내가 산 채권을, 주식의 신용은 좀 다르네요. 다른데 하여튼 내가 산 채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서 다시 채권을 산다는 행위, 이게 이제 레포 전략이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 채권 금리가 예를 들어 3.5%인데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딱 치고 나면 0.5% 플러스 나닝이 전체적으로는 4%를 얻는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채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기존보다. 기존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단기물, 여기서 보니까 뭐 3년짜리 보면 단기물을 분할로 쭉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는 장기물로 바꿉니다. 금리가 이제 하락기에는, 금리는 하락기는 장기물로 바뀌고, 다음에 이제 레포로 산 물건도 장기물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을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8%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뭐 내년도 2월까지는 금리를 오를 것 같다고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금리 인상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높은 금리의 그 국공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 수익 받고 그렇게 받고 있다가 그도 뭐 레프 전략을 써가지고 더 많은 그 채권을 매수를 했다가 금리 인하기에는 그 기간이 긴 그 쉽게 말해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으로 바뀌어서 수익을 내겠다. 이게 그 운용사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결국엔 국공채 매매 전략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것이 이제 개인이 좀 하기 힘드시면 뭐 맡겨야죠.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시장에서 느꼈냐면 이제 향후 경기 침체를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하락에 투자하고 싶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쪽 전략을 쓰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뭐 이자에다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얻고 싶고 손실은 좀 최소화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국공채 매매 전략을 쓰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채권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뭐 마땅히 이제 좀 없었고요. 그거를 또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하자니 이게 또 엄청난 그 일이라서 안 했는데, 다행히 이쪽 그 자산운용사에서 아주 깔끔하게 채권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채권 투자 전략으로 해서 국공채 분할 매수를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라는 것도 또 이런 세상이 있는 거구나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더 뭐 연락을 주시거나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